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마한민국. 좀 조용한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 미스견 분변섭지 못 끊으시듯 승풍승풍 옹골차게도 개판을 빚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콘텐츠 기획 하나는 기깔나게 뽑았다 이거죠. 콘텐츠 각이 말을 새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족 보존의 위기감이 팽배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뚜따당한 연예인 비밀 SNS 계정에 달려드는 레카들 마냥 아주 온 세계 관심종자라는 관심종자는 죄다 억으로 쫙 끌려서는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의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기네스조차 기록하는 거 까먹고 구경하고 있는 모양인지 기네스 신기록 이야기도 안 나올 정도죠. 이런 하수상한 시절의 민족 멸종의 무게추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 낭보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는 조짐이 될 만한 소식 하나가 도착했으니 오늘 보고 들어오신 썸네일의 주인공 서민재라는 인물의 기묘한 모험 되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SNS 스타 인생에는 문외한인지라. 웃기시네. 아저씨 유튜브 알고리즘은 게임 채널이 전세됐잖아요. 제가 남들 꽁냥대는 거 보는 취미는 없는지라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더 빠삭한 편집자에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둘러보고 갑시다. 이번 이슈의 주인공은 서민재 씨입니다. 하트 시그널 3의 출연자로 처음 대중에게 모습을 알렸고 현대자동차 공채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라는 특별함의 아리따운 외모를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쓱싹쓱싹 비벼서 상당히 컬트적인 인기를 구사했다죠.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으시겠다면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민재 씨는 다 우람한 고추놈들인데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세계선이 뒤틀린 건지 어지러지라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서 편집자한테 속성 강해듣다가 한참 헤맸어요. 이런 세간에 편견에 대고 보란듯이 민재씨의 2025년 5월 컴백은 굉장히 여성스러우셨습니다. 해야 초음파 사진은 변명의 여지 없이 에스트로겐 그 자체죠. 이건 좀 아껴뒀다가 이따 다루기로 하고 히스토리나 마저 읊어보시죠. 사실 이 양반이 진짜 유명해진 건 하트 시그널3 밖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죠. 당시 프로그램에서 꽤 유명해지더니 꽤 이름 있는 남자 아이돌과 사귀었더랬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 남자친구의 보약 복용 사실을 저격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버리고 맙니다. 물론 게시글은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지만 배달의 민족 아니랄까봐 그 짧은 새의 캡처가 여기저기 배달되면서 두 사람은 사이좋게 깜빵으로 기어들어가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이냐고요? 보약을 둘이 같이 빨았다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듣다가 두 번째 뇌정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프리퀄, 대충 서민재 라이징 정도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죠. 그 한 차례의 광풍 이후 서민재 씨는 자숙하며 짜져 살다가 보약 관련 방송 인터뷰로 얼굴을 조금 비추는 것 외엔 SNS 활동도 줄여가는가 싶더니 2024년 10월부터는 아예 SNS 업로드도 중단되었더랬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으로 입학해서 속세에 미련 이건 불교고 여튼 이래저래 세탁기 돌리며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5월 2일 다시 SNS에 손을 대시더니 이력에 부끄럽지 않은 대형 폭탄을 기폭시키며 화려한 복귀를 세상에 알렸는데 그게 바로 이 이슈의 발단입니다. 두 줄이었거든요. 서민재 씨는 몇 달 만에 SNS에 복귀해서 근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 남자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마저도 비껴치더니 임신 사실부터 알리는 조페스트 캐리어하니 한국적 속도감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뿐만이었다면 제가 굳이 스터디까지 해가면서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죠. 복귀 다음날 서민재 씨는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다며 연락 좀 받으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곧이어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특정하며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죠. 제가 여기에서 세 번째 뇌정지가 옵니다. 아무래도 저로서는 생소한 인물이기도 했고 스스로도 좀 톱파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터뜨릴 생각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계산을 거친 결과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싸고 튀면 안 되죠. 과정이 어떠했든 애가 들어섰으면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남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임은 양쪽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이미 애가 들어선 이후의 시점에서 피임은 F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애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남자 책임이 없다면 정우성 하지만 이건 서민재 씨의 말이 일방적으로 모두 옳을 경우의 계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서민재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실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 남자 측은 잠수 탄 적이 없다며 해명했고 오히려 서민재 씨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결국 대본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법정 공방으로 접어들게 되었군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공판이 진행되며 풀려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배우 윌 스미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14살 때는 참 병신 같았는데 그때는 SNS가 없어서 방구석에서 혼자만 은밀하게 병신 같을 수 있었다고요? 요즘은 다른 사건으로 더 유명한 양반인데 그 사건의 배경에 저 양반의 박살난 집안 꼬라지가 있긴 하죠. 아무튼 윌 스미스의 발언은 저도 매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SNS가 10년만 더 빨리 유행했어도 저는 지금 쪽팔려서 바닥에 얼굴 비비며 걸어다녔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제재가 바로 SNS입니다. 모든 사건이 SNS에서 시작되어 SNS로 수렴하고 있죠. 사람들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못난 부분을 잘 숨겨서 잘나 보이는 법이라 실수나 미혹했던 부분은 타인의 호의 속에 잊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잊혀질 권리라는 물건이죠. SNS는 순간에 실수로 내 병신 같음이 온 세상에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날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악의적인 인간들이 내 어리석음을 잊어주지 않으려 할 때 SNS의 개방성은 재앙으로 돌아오죠. 이게 감성 충만한 오그라듦 정도면 그냥 흑역사 정도겠지만 내 책임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이때는 진짜 폭탄 터지는 겁니다. 피해 사실과 그 존재가 공개 공간에서 만인 앞에 박제되니까요. SNS의 해악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아예 14세 미만 SNS 금지법이 통과되었죠. 뇌 기능의 해악이 가니 어쩌니 하던데 그런 건 바보상자 보고 자란 제가 할 말은 아니니 넘기겠습니다. 당구에 미쳐서 CD 발행받던 586이 PC방 보고 훈장질하는 꼬라지를 반복할 수는 없죠. 실상 SNS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동과 행동에 따르는 인과 사이의 시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면전에서 모욕하면 싸대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그냥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죠. 응징이 없으니 이 행동이 용납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표준으로 세팅된다면 그 사람은 이내 사회 속에 자신에 대한 현실감을 잃게 됩니다. 사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우리는 이 과도기를 거치며 사회 속의 자신 그 또 하나의 나를 알아갑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속에는 훈육이 없을 수 없고 오냐오냐 자란 애새끼들이 싹퉁바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애어른으로 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만만한 잼민이들이나 쥐어펴며 SNS의 해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가장 심각한 폐해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윌 스미스가 지적한 개방성의 문제도 사실 사회화의 과정에 있는 미숙한 사람이 그 미숙함을 교정받을 내밀한 기회는 박탈당한 채 까발림만 먼저 당한다는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성숙한 사람이라면 까발림은 까발림이 아니라 홍보겠죠. 과연 성숙함이라는 것이 꼭 나이에 비례하는가를 잘 되새겨보면 SNS의 해악이라는 것이 꼭 꼬마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라면 사건의 가해 사실은 서민재 씨의 몫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책임질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서 증명이 어렵지만 SNS라는 공개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를 까발려버린 부분은 특정성이 성립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물증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뭐 이 시대가 낳은 신종 테러리즘 순소폭탄 그 자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결국 퍼거슨 경은 오늘도 연전연승을 이어갑니다. 맨유의 전성기를 이끄셨던 명장 퍼거슨 경이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지적하신 게 벌써 14년 전인 2011년입니다. 그 이후로 여태 단 한 번을 질 생각이 없으시군요. 하여간 욕심꾸러기 영감쟁이 같으니 사람은 누구나 병신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미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숙함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하는 만큼 그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서민재 씨는 보양만큼이나 SNS를 끊는 노력에도 사활을 걸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